양파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교수가 직접 언급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계시진 않나요? 정 교수는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양파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사례를 여러 번 마주쳤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8세 최인자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인자 어르신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양파즙을 하루 3번 공복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2주쯤 지나 머리가 띵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간 뒤 의사에게 들은 말은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양파 섭취, 그리고 복용 중인 혈압약과의 상호작용. 정영진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파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롭진 않습니다. 양파의 황화합물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생양파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속쓰림, 설사, 심지어 위염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양파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치아, 점막, 소화기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영진 교수는 노인 환자들에게 양파를 무작정 드시기보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꼭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건강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섭취 타이밍, 조리법, 궁합식품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파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영진 교수가 강조한 양파 복용 3원칙과 함께 실제 회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제대로 먹어야 진짜 효능이 살아납니다. 서울대병원 정영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는 좋은 약이지만 방법을 모르면 부작용이 앞선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3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 자른 뒤 10분 이상 두기. 양파 속엔 황화합물, 설파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양파를 자른 직후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르고 바로 볶거나 끓여버리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최소 10분 실온에서 두면 양파 안효소가 활성화되며 치유 성분이 살아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정희 어르신 사례입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 매일 아침 양파를 생으로 썰어 바로 샐러드에 드셨죠. 하지만 혈당이 크게 변화 없자 보건소에서 알려준 대로 자른 후 15분 기다린 뒤 조리하니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30이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기. 양파 껍질은 껍질 속 속껍질까지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억제와 암세포 성장 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박기순 어르신은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도 못 오르셨습니다. 우연히 양파 껍질 끓인 물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끓여 마시기를 한 달,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진통제 양도 줄었죠. 세 번째 원칙, 과신하지 말 것. 양파가 좋다고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며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크기의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양파는 약이 됩니다. 이제 양파를 먹으면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섭취 황금 시간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식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양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영진 교수는 양파 섭취의 황금 시간대로 하루 중 2번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전후입니다. 왜 이 시간일까요? 그 이유는 위가 충분히 준비된 시간이고 신체 대사가 활발해 양파 속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복 상태에 이른 아침 혹은 저녁 늦게 양파를 드시면 속쓰림, 위산 역류,
수면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6세 이계순 어르신은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양파즙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양파즙을 드시던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자다가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증상을 겪었죠.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병원에서 받은 말은 야간 위산 과다였습니다. 섭취 시간을 아침 식후로 조정한 뒤 속쓰림은 사라지고 잠도 푹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노인분들 중엔 공복에 양파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위 점막이 얇아진 상태에 자극적인 양파 성분이 직접 닿으면 위염과 폭통이 생기기 쉬워요. 가능하면 익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게 노인 건강엔 더 좋습니다. 양파를 약처럼 먹고 싶다면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영진 교수는 말합니다. 같은 양파라도 궁합 좋은 식재료와 함께하면 흡수율과 효과가 몇 배는 올라갑니다. 그중 노년기 건강에 가장 좋은 4가지 식품을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오메가3가 많아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양파는 혈전을 녹이고 혈압을 낮추는 황화합물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혈관 청소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73세 박상구 어르신은 매년 심전도 검사에서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네 한의사가 등푸른 생선에 양파를 넣어 조리하라고 권했고 그때부터 매주 2번씩 고등어 양파조림을 드셨죠. 4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혈관 탄성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줄여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늘. 마늘과 양파는 둘 다 황 성분이 풍부해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강합니다. 특히 면역력 저하나 세균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에겐 환상의 조합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정심 어르신은 매년 겨울만 되면 기관지염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된장찌개나 나물볶음에 마늘과 양파를 함께 넣기 시작한 후 3년이 넘도록 기침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정영진 교수는 양파와 마늘은 함께 섭취할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올리브유. 양파 속 퀘르세틴과 황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는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을 낮추는 자체적인 기능도 있어 궁합이 좋습니다. 서울 마포구 윤봉자 어르신은 변비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지인의 권유로 양파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볶아 밥 반찬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엉덩이 근육이 덜 아프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콩류 및 두부. 양파와 콩 단백질은 심혈관,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특히 여성 노인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콩 속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장명자 어르신은 매일 두부 반모를 양파볶음과 함께 드셨는데 1년 후 골밀도 수치가 올라갔고 요통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양파와 잘 어울리는 식품은 등푸른 생선, 마늘, 올리브유, 콩류 및 두부, 이 4가지를 한 주에 2~3번 꾸준히 함께 드셔보세요. 양파는 그 자체로는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심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영진 교수는 노인분들일수록 양파의 나쁜 궁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흔한 4가지를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유와 유제품. 양파는 산성식품이고 우유나 치즈는 알칼리성입니다. 둘의 성질이 극과 극이라 함께 먹을 경우 위에서 충돌을 일으켜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춘화 어르신은 아침에 양파즙을 드시고 나서 우유를 한 잔 마셨습니다.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이 자주 생겼죠. 병원에선 위산과 유제품이 섞이면서 장 기능이 느려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우유는 양파 섭취 2시간 뒤 마시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 양파는 자체 당분이 적고 혈당 지수도 낮지만 문제는 흰 쌀밥, 떡, 국수처럼 탄수화물과 함께 과량 섭취했을 때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혜란 어르신은 양파 장아찌를 밥에 가득 얹어 드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공복혈당 수치가 140이 넘는 일이 반복되었죠. 병원에서는 밥과 장아찌를 함께 많이 드셔서 소금기 탄수화물로 혈당이 급상승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양파는 짠 양념 없이 단독으로 익혀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낫습니다. 세 번째, 철분제와 철분 많은 음식. 양파의 황화합물은 간에서 철분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빈혈약을 복용 중이거나 철분 보충 중인 분들은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송정열 어르신은 빈혈약과 양파 볶음을 한 끼 식사에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빈혈 수치가 오르지 않아 병원에서 섭취 방법을 수정하셔야 했죠. 약 복용 후 2시간 뒤에 양파를 드시자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특히 간, 시금치, 육류 같은 철분 많은 음식과도 양파는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술. 술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소모시키고 양파는 간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같이 먹을 경우 양파의 효능이 줄고 간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홍일환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며 양파장아찌를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갔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 음식궁합 문제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간질환 병력이 있거나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양파와 술의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파와 나쁜 궁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흰 쌀밥 등 탄수화물 과다, 철분제 및 철분 많은 음식, 술, 양파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음식들과 같이 먹으면 약효는 줄고 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가 암을 막는다니 좀 과장처럼 들리시죠? 물론 양파 하나만으로 모든 병이 다 사라지진 않지만요. 꾸준히 잘 먹으면 몸 안의 면역군대가 강해지고 나쁜 세포들이 슬슬 도망간다는 보고가 참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 어르신 두 분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내 몸을 살린 건 양파였습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71세 남궁숙 어르신은 3년 전 유방암 1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몸이 먼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후 항암 치료와 체력 저하로 식사는커녕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그때 마을 한약방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숙이 씨, 양파차 한번 끓여 드셔봐요. 그거 진짜 좋다니까.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양파 껍질을 말려 물에 우려 하루 2잔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답니다. 이상하게 염증 수치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요. 어르신은 말합니다. 병원 약도 약인데 진짜 내 몸 챙긴 건 양파였어요. 매일같이 나를 살려낸 친구죠.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충남 공주에 사는 78세 이영석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자꾸 잊으셨어요. 지갑 놓고, 이름 잊고, 심지어 며느리 이름도 한참 생각해야 떠올리실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며 초기 치매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큰 결심을 했죠. 밥상부터 바꿔야겠다. 그때부터 양파를 볶아 된장국에도 넣고 죽에도 섞고 특히 매일 점심엔 양파 두 쪽을 살짝 구워서 올리브유에 버무려 밥이랑 드리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이름을 먼저 부르셨고 아까 그 뉴스 우리 어릴 때랑 비슷하더라 하며 예전 얘기까지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는 말했죠. 뇌혈관이 조금 정리된 듯 합니다. 기억력도 흔들림이 덜해졌어요. 아들은 말합니다. 양파가 아버지 기억을 하나씩 되찾아 줬어요. 양파가 병을 고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군대, 면역 시스템을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맞습니다. 특히 암, 치매, 관절염, 고혈압 이런 병은 몸 안의 염증과 혈관 상태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양파처럼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잠재우는 식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밥상에 한 접시 양파 꼭 올려야 할 이유 충분하시죠? 양파가 여성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특히 갱년기와 뼈 건강에 왜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60세 이상 여성분들께 양파는 정말 고마운 식재료예요. 갱년기, 골다공증, 심장질환, 우울감까지 조용히 다독여주죠. 서울대병원 정영진 교수는 말합니다. 양파는 여성 노인에게 뼈와 혈관을 지켜주는 대표 음식입니다. 첫째, 갱년기 안정 효과. 양파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퀘르세틴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면홍조, 불면, 짜증 같은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 백미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양파를 두유에 볶아 드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덜 나요. 그냥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내가 다시 나 같아졌어요. 둘째,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양파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황화합물과 염증을 잡아주는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충북 제천의 신영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양파볶음과 두부를 함께 드시며 골다공증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뼈가 쑤시는 게 덜하더라고요. 진통제 줄였어요. 양파가 내 뼈를 잡아줬구먼요. 이렇게 양파는 여성분들께 마음도 몸도 조용히 챙겨주는 든든한 친구예요. 특히 우울한 기분, 잠 못 이루는 밤, 괜히 쓸쓸한 날, 그럴 때 따끈한 양파볶음 한 접시, 한숨 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양파는 눈물 나는 맛으로 몸에 웃음을 주는 음식.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잃어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억이 흔들리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냥 이대로 늙어가는 거겠지. 하지만요, 그건 늙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말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만 다정하게 돌봐주면 우리는 다시 기운도 기억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거창한 약도 비싼 수술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밥상에 양파 반 개, 눈물 살짝 흘리며 볶아낸 그 반찬 하나가 몸속 염증을 달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엔 따뜻하게 볶은 양파 반 개만 올려보세요. 그 한 접시가 당신의 기분을, 당신의 관절을, 그리고 내일의 건강을 살며시 챙겨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혜의 나이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삶에도 하나의 따뜻한 나이테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나이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